저는 매일 6시 30분이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동묘공원의 벤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마지막 삶의 퍼즐을 찾고 있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74세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모님을 모셨던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배고팠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앞만 보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노후 대비라는 의미를 모른 채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온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가진 것 없이 매일 공허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지나간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 가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면 뭔가 소중한 것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이미 만났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댓글들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멈추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74세 노년의 남성이 동묘공원 벤치에서 만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황혼의 그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아침 공원의 벤치로 나간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이 반복되는 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6시 30분. 제가 항상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시계가 울리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스튜디오를 운영할 땐 새벽 5시에도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때는 깨어나는 게 설렜었어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할까? 누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뭘 기대하며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낡은 천장의 얼룩들이 패턴처럼 보였죠. 그곳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그 전날과 똑같았어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원에 가고,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고, 그렇게 반복이었어요. 씻고 밥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어제 지어놓은 밥과 반찬이 있었어요. 같은 반찬을 며칠을 먹곤 했죠. 돈이 없으니까요.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주 새 반찬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병원비가 필요할 테고, 그럼 이 생활도 유지할 수 없겠지.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밥을 먹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바뀌고 또 바뀌어 있었어요. 빌딩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섰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자리에만 서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던 어느 날 저는 결정했어요. 공원에 가자고. 이제는 그게 제 일상이 됐거든요. 매일 아침 동묘 공원으로 가는 거. 허리 때문에 오래 서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낫잖아요. 이 좁은 방 안에만 있으면 정말로 답답해요.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갔어요. 허리가 불편해져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한 3년 전에 쓰러졌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나갔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의사는 디스크라고 했어요.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거리를 걸었어요. 동묘 공원까지는 20분 정도의 거리예요. 제가 처음 이 동네에 온 건 40년 전이었어요.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이곳에 차렸거든요. 종로 3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땐 이곳이 뜨는 지역이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이 많아서 일거리도 많았어요. 저는 여기서 오페라니, 뮤지컬이니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달마다 1,000만 원을 버는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했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돈을 굴려보려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부동산으로 한번 성공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 투자에서 완전히 당했어요. 1,00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기적 같은 수익률이었죠. 그런데 몇 번 입금받고는 더 이상 입금이 안 됐어요. 사기였어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스튜디오는 망했어요. 영상 제작 기술도 자꾸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이 더 싸게 만들어 주니까 일거리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월 8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 월 1,000만 원을 벌던 제가 말이에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서울 종로 3가 근처의 작은 공원이죠. 크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곳이지만 저는 여기가 좋았어요. 여기는 제가 만든 영상들이 촬영되던 곳이거든요. 배우들이 서서 대사를 하던 곳, 카메라를 설치하던 곳, 그런 기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벤치에 앉았어요. 늘 같은 벤치예요. 매일 아침 제가 앉는 벤치죠. 7시 30분쯤이면 여기에 와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딱히 돌아다닐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많지 않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어요. 다른 노인들이 와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가끔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도 보이고요.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가 남았을까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별로 없고, 투자로 잃은 돈 생각이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제가 속은 거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믿었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느껴지는 건 완전한 무력감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 그게 실패가 아니면 뭐가 실패겠어요. 옛날 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요. 그날도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와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어요. 생각도 정말 많았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병이 생기면 어쩌지?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맴돌았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도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한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튜디오에 직원들도 있었고, 일을 하러 오는 배우들도 있었고, 프로듀서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그땐 항상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요?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혼자 남겨진 거예요. 저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내 삶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시간들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가 내 인생에 남겨진 최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벤치에서, 이 공원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그 이틀 뒤였어요. 제가 공원에 나갔을 때 항상 7시 30분쯤이면 공원에 도착하는데 그날도 그 시간쯤에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좋은 날씨였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의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벤치 옆에 누군가 앉은 거예요. 보통은 그럴 일이 없어요.
이 공원의 벤치들은 대부분 비어 있거든요. 새벽 일찍 나오는 노인들 몇 명이 다른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곤 했지만 제가 앉는 이 벤치는 보통 혼자였어요. 이 벤치가 조금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벤치가 좋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제 옆에 앉은 거예요. 밝은 표정의 그녀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옆을 봤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책을 펼쳐들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난 게 약간 거슬렸거든요. 내가 정한 이 벤치,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던 곳에 누군가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여인에게서 뭔가 특이한 걸 느꼈어요. 그것이 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요. 그녀의 얼굴은 분명히 밝았어요. 미소가 지어져 있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기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밝은 표정의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그 미소 뒤에 깊은 무언가였어요. 마치 저와 같은 무게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앞을 봤어요. 공원의 풍경을 봤죠. 은행나무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걷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친구와 함께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여인을 의식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그녀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자꾸 그녀를 슬쩍슬쩍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은 분명히 밝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낸 사람의 눈 말이에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피했거든요. 모르는 여인을 계속 바라본 제 자신이. 그녀는 성경에서 시선을 거두었고 저를 정면으로 봤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밝은 목소리로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인사를 받고 한순간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오래 누군가와 말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겨우 그 정도의 인사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급히 시선을 돌렸죠. 그녀는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의 외로움을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날씨 정말 좋네요. 이곳에 자주 오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거의 매일 와요. 제가 짧은 대답만 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요즘 자주 와요. 이 공원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누군가가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공원이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장소라면 그녀에게는 마음이 놓이는 장소라는 거였죠.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앞을 봤어요. 공원을 봤죠.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그 이상이 흐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일어섰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그녀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언제인가 싶었어요. 그것도 딱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 어색함과 따뜻함이 섞인 순간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가 앉았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내일도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어요. 만약 그녀가 온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뜨고 고르다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 벤치에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투자에서 수익이 날 때 느꼈던 기대감과는 다른 거였어요. 더 따뜻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소중한 기대감이었어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 30분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어요. 5시쯤이었죠.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리 빨라도 6시가 되어야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자꾸 들뜬 거예요.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6시 45분이었어요. 더운 날씨인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런 기분을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거였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정확히 7시 30분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같은 성경을 들고 벤치로 걸어왔어요. 저를 보고 밝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저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불안감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갔고 매일 그녀를 만났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틀째 만남. 우리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야생화가 예쁘네요. 그렇게 공원의 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셋째 날. 그녀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공원에 나오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몇 년 됐고 거의 매일 온다고요. 이번에는 제가 물었어요. 왜 이제야 배웠을까요? 저는 최근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러 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느껴진 슬픈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 밝은 표정 뒤에는 그런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최고의 위로가 됐던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제가 처음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녀가 날씨가 좋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답했어요. 날씨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참 좋네요.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녀는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와 앉아 있으니 정말 좋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로 이 공원에 왔지만 이제는 같은 이유로 이 공원에 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닷새째 날.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없다고. 혼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렇게 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을 일찍 잃었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 간호를 했는데 아버지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또 혼자 남았어요. 제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그녀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날 우리는 말이 많았어요.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해, 그리고 공원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요. 6째 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 의심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뭔가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서로를 만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 날.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일주일을 함께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일주일은 지난 몇 년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녀가 왔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밝은 표정으로. 내일도 올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을 했다가 웃음을 지었어요. 네, 올게요. 내일도 만날까요? 라고 역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운명이라는 걸. 이 공원에서, 이 벤치에서 이렇게 만난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도 만날까요? 네, 올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나 꿈꿔왔던 일이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는 점점 명확해져 갔어요. 그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났다는 의미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저는 변해갔어요. 얼굴에 주름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서글픔에서 약간의 희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같은 벤치에서 만나는 두 사람. 내일도 만날까요? 네, 올게요. 그 말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2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2주일을 함께 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매일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공원에 나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은행나무 잎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우리의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처럼요. 그녀가 벤치에 앉은 후 뭔가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보통처럼 밝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뭔가 약간의 피로가 보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밤 아버지 꿈을 꿨거든요.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저는 침묵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뭔가 시작의 신호였나 봐요. 그녀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45세의 암으로 떠났어요. 그건 30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 42살이었고 가야금 레슨을 하면서 아픈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혼자 아버지를 돌보고 생활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 긴 시간들을 말이에요. 저는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혼자 견딘 거였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도 결국 떠났어요. 1년 전이었죠. 그 후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혼자 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 공원에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후였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읽고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자꾸만 아파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견디어냈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저는 그녀에게 제 과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해왔던 일, 월 1,000만 원을 벌던 때가 있었고 투자에서 실패한 이야기를요. 완전히 사기를 당했어요. 큰 돈을 잃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스튜디오를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월 8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끄러움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어요. 동정도 없었어요. 단지 공감만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벌었던 재산도 잃고, 스튜디오도 잃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혼자 이 공원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단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실패했다고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이 공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이렇게 경험이라고 말해주는 게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어요. 저도 30년을 혼자 견뎠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그 30년이 저에게 실패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견뎌낸 값진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겪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변한 게 있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움직였어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같은 무게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서로 나누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공원의 은행나무를 봤어요. 낙엽이 하나둘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낙엽들처럼 우리도 뭔가 한 껍질을 벗어낸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당신도 저처럼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는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년의 외로움을 모두 녹여내렸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날 벤치에서의 대화는 우리의 만남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단순히 같은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함께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공원의 은행나무 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실패라고만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만남 자체가 이미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그날의 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처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영혼의 차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2주일의 만남이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게 됐거든요. 4주차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으세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내미는 거였어요. 이거 덕분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성경을 받아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처음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잘 몰랐어요. 가난이 복이라니 무슨 말일까 싶었거든요. 그녀가 설명해 줬어요. 이것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겸손함을 배우는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읽어주는 말씀과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차츰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걷게 됐어요. 벤치에만 앉아있지 말고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녀가 제안했거든요. 저는 허리 때문에 오래 걸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천천히 걸었어요. 우리는 공원의 은행나무 아래를 걸었어요. 낙엽들이 발 아래에서 사각거렸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도 혼자면 뭐해요? 혼자 그 돈을 써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맞아요. 돈이 없어도 고통이 있고 돈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지난 몇 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은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날, 우리가 공원의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행복한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느껴본 게요. 그녀가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알겠네요. 행복은 돈이나 성공에 있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걸요.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던 시절에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그때는 항상 뭔가를 더 원했고 뭔가를 놓친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비록 돈이 없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인 것 같아. 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도 바뀌어 갔어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원은 점점 벌거숭이 나뭇가지들만 남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공원에 나갔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추워져도 말이에요. 한 번은 아주 추운 날에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자신이 가지고 온 담요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당신을 돌봐주고 싶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당신을 이제는 내가 돌봐주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없으면 난 정말 혼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신이 있으니까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전엔 내일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계절을 함께 보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공원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투자로 돈을 잃지 않았다면,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했을 때처럼 바쁜 생활을 했다면 저는 이 공원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즉,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필연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난 날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던 것처럼요.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어요. 지금 당신이 옆에 있다면 제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고통과 상처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저는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인생이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안아줬어요. 다시 말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치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5주차가 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제는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둘 다 이미 70대가 아닌가.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먼저 아프게 되면 어쩌지? 혹시 그녀가 어딘가로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였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그녀에게 물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마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둘 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자는 거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자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행복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할 수 없어.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하잖아. 지금 이 공원에서, 이 벤치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뵐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겠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정해졌어요. 화려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하기로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투자로 돈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 공원에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 없었을 거고. 그럼 제 인생은 돈에만 매달린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제 인생은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니까요. 또 다른 날, 우리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러 온 모습,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젊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혼자인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요. 모두가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겨울이 깊어져 갔어요. 공원의 나무들은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추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얇은 담요와 핫팩을 들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눈이 소복이 내렸어요. 첫 눈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눈을 봤어요.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런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구나. 옛날 월 1,000만 원을 벌던 시절에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눈을 보지 못했어요.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저는 이 순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당신 표정이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이런 행복은 처음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첫눈을 함께 봤어요. 한 걸음씩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발 아래에는 소복이 내린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만날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자.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비록 우리가 모르는 미래가 있지만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혼으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영혼의 만남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일이 기대돼요. 다음 아침도 빨리 오지 않을까 기다려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아프게 되거나 당신이 아프게 되거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을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물건도 아니라 당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첫눈이 내리는 동묘 공원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만날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말이에요.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이 벤치로 와요. 동묘 공원의 그 오래된 벤치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첫눈이 내렸던 그날부터요. 그리고 지금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도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요. 저는 자주 생각해요. 만약 내가 그날 이 벤치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만약 그녀가 그날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어쨌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됐으니까요. 월 8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제 스스로에게 요즘 저는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돈을 잘 벌 때도 항상 뭔가 부족했어요.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월 80만 원으로 충분해요. 아니, 뭘 더 바라요. 제 옆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원을 걸을 때마다 저는 다른 노년들을 봐요. 혼자 산책하는 할아버지들,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들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분명 저처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고요. 지금 혼자 같고 외롭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요. 우리는 부부는 아니에요.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만났고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영혼의 짝이라고 말이에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생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침묵 속에서 공원을 걷는 그 순간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함께 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도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에 드는 거죠. 이런 기분은 몇 년 전에는 절대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에요. 더 이상 저는 제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투자로 돈을 잃었던 일도, 스튜디오를 잃었던 일도, 혼자 있었던 긴 시간도, 그 모든 게 저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녀를 만날 준비를 말이에요.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 이제 후회 없어요? 저는 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후회 없어요. 비록 잃은 것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당신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평범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것뿐이에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에 감사하게 돼요. 더욱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아침마다 저는 눈을 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약속을 기억해요.
만날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자는 그 약속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가능한 한 오래 계속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아요. 아무리 오래 계속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유한하다는 거요. 그렇다면 더욱 소중해요. 이 시간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여요. 매일 아침 저는 이 벤치로 와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어요. 봄의 새싹을 보면서, 여름의 해를 받으면서,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겨울의 눈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계절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줬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당신도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혹은 이미 누군가를 만났지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황혼이라고 해도 인생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이미 만났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내일 아침도 저는 이 벤치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날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동안 계속 만나자는 그 약속을 말이에요. 황혼도 새로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 황혼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의 변화예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황혼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랑, 희망, 그리고 깨달음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제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야 해요.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아침은 내일 계속될 거예요.